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노동자에서 일하고 있고요. 배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고요. 여성들이 존중받는 성평등 노동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가장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니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또는 남편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간호조무사가 그 간호조무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만 병원장이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인데, 근데 그 간호조무사가 병원장에게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다, 임금을 올려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순간 병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남편 벌이가 시원찮냐, 왜 자꾸 그렇게 임금에 목을 매냐, 여성들은 생계를 부양하지 않는다, 남성들이 생계 부양자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냥 반찬값이나 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식당 일을 주로 하셨고요. 우리 엄마는 지나고 생각해보면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건 엄마가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셨고, 제가 태어나는 해부터 이제 간호사는 3교대를 해야 되니까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드셔서 보험을 하셨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의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은 남성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올해는 저희가 설문을 좀 돌려봤어요. 설문을 나의 페이미투라고 하는 설문을 돌려봤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여성은 분명히 내 생계와 내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집안의 어떤 생계 부양자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아무개가 결혼을 한다.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뭐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돈을 쓸 일도 많아지고 뭔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 좀 몰아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이 아닌 일종의 명령, 지시죠. 그거를 이 여성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은 왜 그 남성은 생계부양자고 나는 생계부양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연히 나는 나와 내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단지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생계부양자가 아니다라고 취급되는 현실에서 우린 살고 있는 거죠. 여성들은 수발 노동을 합니다. 승진은 꿈도 못 꾸고 경력 개발은 더욱 안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실무자는 여성이 많지만 임원들은 남성이 많습니다. 남성이 가장이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회의 통념으로 여성은 더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립니다. 남성만이 가장으로 호명되는 한 여성은 보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노동은 보조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성 노동이 저평가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네가 여성이기 때문에, 네가 생계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등치화되면서 여성들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폄훼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성차별이 일단은 존재해요. 좋은 회사로, 좋은 직장으로의 진입이 일단 차단이 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쳐요. 근데 그 직장에서 이 여성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보조적인 일들만 맡겨요. 예를 들면은 뭐 회의실 세팅이라든가 문서 수발이라든가 카피라든가 이런 일들을 주로 맡기면서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들이 자신이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그런 보조적인 일들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 여성이 승진해서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승진해서 배제되고 있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 여성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는 임금이 호봉제잖아요. 연차가 올라가면은 임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연차가 쌓인 여성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신규로 들어온 여성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성들에게 그 고임금을 주고 계속 이 일을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회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빤해요. 회사는 여성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무언의 압력을 끊임없이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남성들의 경험은 노하우가 되지만 여성들의 경험은 나이듦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성노동자회에 정말 많은 실업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평등의 전화라고 하는 여성노동 상담실을 19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담들은 다 해고 상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담의 유형은 몇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랬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던 부서가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서였습니다. 100%가 여성인 부서였어요. 부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여성들만 콕 찍어가지고 해고를 했습니다. 이야기 둘. 그리고 사내 부부 중에서 여성들에게만 해고를 권고했습니다. 이야기 셋. 이런 식인 거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런 노래가 나오면서 아빠들의 기살리기를 갖다가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딱 그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여성들의 실업은 그 어디에서도 대책을 만들지 않았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금융위기 때 회사를 떠나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용직이었어요. 일용직이었고 또 대부분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은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늦게 복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 왔어요. 사회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정이 너희의 기본 자리다. 그러면서 여성은 무임금의 가정에서의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게 하고 남성은 임금의 생산 노동을 담당하게 하고 그렇게 역할 분리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들에게 남는 이득은 뭐냐? 임금 노동을 하는 남성에게만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재생산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남성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면서 이 사회를 계속 기존의 권력 구도로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남성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나친 장시간 노동 문화 때문에 남성들이 회사에 있는 시간은 실제로도 월등하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성들의 무임금 노동 시간도 높다는 거죠. 그 시간을 합산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무임금 노동 시간과 임금 노동 시간을 합산해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 시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노동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의 양이 월등하게 많아요. 가사노동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댁까지 그렇게 챙기나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시댁 챙겨야 되고 여기 시누이 챙겨야 되고 내부모 챙겨야 되고 근데 남성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너를 먹여 살린다.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거고 여성들의 노동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건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노동자들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50.7%입니다. 이 50.7%라고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비율은
낮은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고 기이한 사회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나라한테 권고를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해라.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저임금을 받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성이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그 월평균 임금은 3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일제시대에 일본인 남성 노동자의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25% 정도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25%와 37.5%라고 하는 그 사이의 간극만큼 발전을 해온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전 가끔 합니다. 사실은 지금의 어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들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의 이유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차별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굳이 이 여성 노동자들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깃발을 내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여성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시다가 해고된 1,500명 여성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났고 비정규직의 어떤 신분의 어떤 불합리성을 법원에다가 물어서 불법 파견 판단을 받았고 직고용하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2심까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한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투쟁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옛날에 과거의 투쟁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전부터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YH라던가 뭐 컨트롤 데이터, 동일 방직, 원품 모방, 반도 상사, 청계 피복 이런 많은 사업장들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왔고 여성들은 무엇 하나도 누구한테 거저 얻은 게 없어요. 사회는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세상은 결국 바뀌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쏟아지던 그 폭언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해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에서 저자 카트린의 마르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60년대 들어 여성이 일하기 시작했다. 보통 이렇게들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성들은 항상 일하고 있었다. 20세기에 변한 것이 있다면 여성들이 일터를 바꾼 것이다. 집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밖에 나와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가부장제 속의 남성 가장은 허구입니다. 노동의 성별은 없습니다. 나도 생계 부양자다. 여자도 먹여 살릴 가족이 있다.